제발 맥스야. 그러지 마라. 저는 급히 제 파트너 독일 셰퍼드 맥스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맥스의 송곳니가 그 한국개의 목덜미를 물어뜯었고 선홍색 피가 훈련장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돼. 싸우지도 못하네. 동료 잭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한국개는 왜 그렇게 참고만 있었던 걸까요? 반격할 힘이 충분히 있어 보였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올해 39살이고 LA경찰서 K9 유닛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훈련복으로 갈아입죠. 검은색 택티컬 팬츠에 LAPD K9 로고가 새겨진 폴로 셔츠, 그리고 허리에는 트리트 파우치와 리드줄을 찹니다. 오전 6시 정각, 저는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굿모닝, 맥스. 제 파트너 독일 셰퍼드 맥스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4살 된 수컷으로 체코에서 온 순수 혈통이죠. 검은색과 갈색이 조화를 이룬 털, 쫑긋 선귀,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영리한 눈빛. 완벽한 워킹독입니다. 플라츠. 저의 독일어 명령에 맥스는 즉시 엎드립니다. 지츠. 앉습니다. 푸스. 제 왼쪽에 딱 붙어서 걷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진짜 경찰견입니다. 명령과 동시에 반응하고 핸들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 15년 동안 저는 이런 유럽산 워킹독들만 다뤄왔습니다. 독일 셰퍼드, 벨기에 말리누아, 더치 셰퍼드. 모두 검증된 품종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려는데 팀장인 데이비스 경사가 저를 불렀거든요. 로드리게스, 잠깐 얘기 좀 하자.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야.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 한국이요? 제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일본 교환학생 아키코의 아키타견에게 물렸던 그 악몽 같은 순간이요. 아키코는 항상 자랑했었죠. 아키타는 사무라이 정신을 가진 개야.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품종이지. 하지만 그 개는 저를 무자비하게 물어뜯었고 저는 응급실에서 20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계 품종들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이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이 생겼죠. 왜 하필 한국계를요? 정치적인 문제야. 한미 협력 강화 차원에서 진돗개의 경찰견 적합성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지. 너한테 맡기는 이유는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아서야. 데이비스 경사가 파일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진돗개라고 하는데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회의적이야. 아시아 개들이 우리 셰퍼드나 말리누아만큼 할 수 있을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죠. 다음 날 오후 저는 LAX 공항 화물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2마리의 진돗개를 받으러 온 거죠. 이동 케이지에서 나온 첫 번째 개를 봤을 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뭔가 평범해 보였거든요. 흰색 털을 가진 암컷으로 덩치는 맥스의 3분의 2 정도였어요. 이름은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색 털을 가진 수컷 민국이었어요. 역시 크기는 비슷했고 저를 보는 눈빛이 어쩐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맥스 같은 위풍당당함도 없고 말리누아 같은 날렵함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냥 평범한 중형견이었어요. 한국에서 함께 온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한 개입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는 특성이 있어서. 한 주인만을 섬긴다고요? 저는 즉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견은 여러 핸들러와 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교대 근무도 해야 하고 비상시에는 다른 경찰관의 명령도 들어야 하죠. 이거 완전히 경찰견 부적합 요소 아닌가요?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2마리는 이미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힌 거죠. 차 안에서 훈련소로 가는 동안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진돗개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둘 다 창밖을 내다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맥스같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훈련소에 도착해서 진돗개들을 임시 캔넬에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맥스는 새로운 개들이 온 것을 알고 흥미로워했지만 진돗개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우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훈련장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후텁지근한 저녁 공기가 제 목덜미를 감쌌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로드리게스. 한국 개들 실력 한번 보자고. 팀장 데이비스 경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핸들러들도 모여 있었어요. 톰슨, 잭슨, 화이트. 모두 호기심 반, 회의적인 표정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먼저 기본 오비디언스부터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안아, 컴. 진돗개 대안을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지츠. 앉으라는 독일어 명령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영어로 해야 하나? 저는 영어로 바꿔봤어요. 시트.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안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잭슨이 비웃었습니다. 야, 로드리게스. 설마 한국어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개고기 냄새라도 맡게 해줘야 하나? 다른 핸들러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진돗개들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맥스, 블라이브. 제가 기다리라고 명령했지만 맥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대안을 노려보며 털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맥스가 왜 저래? 화이트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맥스는 보통 온순한 개인데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맥스, 다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대안을 향해 돌진한 거예요.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35kg짜리 독일 셰퍼드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죠. 맥스의 송곳니가 대안의 목덜미를 물어뜯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하얀 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크응. 대안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을 움츠리고 참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급히 맥스를 떼어냈습니다. 대안의 목덜미에서 선홍색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미안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되네. 싸우지도 못하고. 잭슨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개고기 먹는 민족이 제대로 된 개를 기를 리가 없지. 애초에 개를 음식으로 보는 문화잖아. 톰슨도 거들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 개들은 다 똑같아. 유럽 워킹독의 상대가 안 되지. 화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아키타에게 물렸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맞아. 아시아 개들은 예측 불가능해. 신뢰할 수 없다고. 진돗개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대안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국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구석으로 물러서 있었죠. 이거 완전 시간 낭비네. 3일이나 기다릴 필요도 없겠어. 데이비스 경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프로토콜은 따라야죠.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의무감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을 다시 캔넬로 데려가면서 저는 맥스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잘했어, 맥스. 내가 진짜 알파독이지. 맥스는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반면 진돗개들은 캔넬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첫날 훈련 결과 기본적인 명령어 수행 불가. 공격성 부족으로 경찰견 부적합 판정 예상됨.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로드리게스, 오늘 공개 시연이 있다. 데이비스 경사가 아침 일찍 저를 불렀어요. 공개 시연이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 나온 관계자들이 와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현지 한인 언론도 취재 온다고 하네. 시청 공무원들도 몇 명 올 거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돗개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고 다른 개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혹시
연기할 수는 없을까요? 안 돼. 이미 스케줄이 다 잡혔어. 어떻게든 해보라고. 오전 10시 훈련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관계자들, 한인 신문사 기자들, LA 시청 담당자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특히 한인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미국 경찰견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러 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시연은 먼저 기존 경찰견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베테랑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톰슨이 자신의 파트너 독일 셰퍼드 렉스와 함께 나왔어요. 플라츠. 렉스가 즉시 엎드렸습니다. 지츠. 앉았어요. 수행. 추적 명령에 렉스는 바로 냄새를 맡으며 목표물을 찾아 나갔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였죠.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관계자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잭슨의 말리누와 타이탄도 완벽한 어택 트레이닝을 보여줬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훈련관을 향해 정확히 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 관중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이제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 차례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자, 대안아. 컴. 대안을 불렀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지츠. 앉으라고 했지만 대안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들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시트, 다운, 스테이. 하지만 대안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왜 이상한 소리를 내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저게 정말 경찰견이에요? 한국 천연기념물이라더니. 한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국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민국아, 컴. 하지만 민국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관중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완전 웃기는데? 한국계가 이 수준이야?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K-팝은 세계적인데 K-독은 이 정도네. 키읔키읔키읔. 한인 기자가 실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거 방송하기가 좀 그러네요. 데이비스 경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로드리게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창피만 당하겠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경력에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거든요. 진돗개들을 다시 캔넬로 데려가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역시 아시아계는 안 되는구나. 한국인들이 너무 과장한 거 아냐? 우리 독일 셰퍼드가 최고지.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는 진돗개들의 실패 영상이 밈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천연기념물의 위험 GIF. 진돗개 대 독일계 클라스 차이점 mp4 댓글들도 가혹했어요. 개고기 문화라 그런가?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되네. 키읔키읔. 독일 기술력이 최고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스 경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로드리게스, 이 프로젝트 종료하자.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어. 하지만 어제 영상 봤어? 우리 경찰서가 웃음거리가 됐다고. 상부에서도 빨리 정리하라고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들은 어떻게 하죠? 한국으로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일반 가정에 입양 보내거나. 어쨌든 경찰견으로는 불가능해. 그날 밤 저는 진돗개들을 보러 캔넬에 갔습니다. 대안과 민국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나도 어쩔 수 없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이 골치 아픈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캔넬을 나서면서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일은 이틀 후에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평소처럼 맥스와 함께 루틴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맥스, 트랙. 맥스가 냄새를 맡으며 추적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탕, 탕탕.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훈련소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상가 지역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실제 총소리야. 잭슨이 소리쳤어요.
곧이어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 알림이 들렸습니다. 모든 유닛, 긴급 상황 발생. 12가와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 편의점에서 무장강도 사건. 용의자 총기 소지, 인질 있음. K9 유닛 대기. 데이비스 경사가 뛰어왔습니다. 로드리게스, 톰슨, 잭슨. 출동 준비해. 저는 급히 맥스에게 전술 하네스를 채웠어요. 다른 핸들러들도 각자 파트너들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들이 편의점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협상 전문가가 확성기로 용의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인질이 몇 명 있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저희에게 브리핑했어요.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권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때 편의점 안에서 다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젠장, 또 쐈어. 경찰관들이 긴장했습니다. K9 유닛, 뒤쪽 출입구로 접근해서 내부 상황 파악해.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맥스와 함께 편의점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톰슨의 렉스, 잭슨의 타이탄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던 맥스가 갑자기 주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맥스가 왜 저래?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데. 톰슨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인질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빨리 들어가야 해. 하지만 우리 경찰견들은 모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에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거 뭐야?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진돗개 대안과 민국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편의점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저 개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마도 캔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총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뛰어나온 건가요? 위험해. 저 개들 막아야 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안이 편의점 뒤편 깨진 창문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민국이도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미친. 저는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선반들이 넘어져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30대 남성이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10대 소녀가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들어오지 마. 용의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안이 소리 없이 용의자 뒤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말이에요. 동시에 민국이는 인질인 소녀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훈련한 적이 없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용의자가 대안을 발견했어요. 저리 가. 쏠 거야. 총을 대안 쪽으로 겨누는 순간 대안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왕! 대안에 짖는 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용의자가 손에서 총을 놓쳤습니다. 대안이 정확히 용의자의 총든 팔을 물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민국이는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며칠 전에 명령도 못 알아듣던 그 개들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뛰어들어와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좋아. 용의자 확보. 인질도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진돗개들을 바라봤습니다. 대안과 민국이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까지 저는 진돗개들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독일 셰퍼드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이상해. 뭔가 완전히 다른걸.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진돗개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현장을 정리하며 훈련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진돗개들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능력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진돗개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건 이후로 팀 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드리게스, 그날 진돗개들이 어떻게 캔넬에서 나왔던 거야? 톰슨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총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여전히 궁금했어요. 보통 경찰견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핸들러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데 진돗개들은 달랐거든요.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루틴 수색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는 훈련이었죠. 맥스 서치. 맥스가 냄새를 맡으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답게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찾고 있었어요.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훈련받은 대로 차근차근 수색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안과 민국이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두 마리는 특정 방향으로만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훈련장 북쪽 모퉁이 쪽이었습니다. 대안아, 뭘 보고 있니? 저는 대안의 시선을 따라가 봤지만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벽면이었죠. 하지만 대안은 계속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국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하네. 저 개들이 뭘 본 거지? 잭슨도 의아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온 관계자 김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편의점 사건 이후 진돗개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드리게스 경관님. 그동안 어떠셨나요? 김 선생님은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저는 지난 며칠간 진돗개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했어요. 편의점 사건, 그리고 지금 벽면을 계속 보고 있는 것까지요. 김 선생님이 대안과 민국이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아마도. 김 선생님이 진돗개들이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하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셨어요. 혹시 저쪽에 뭔가 있나요? 대안이와 민국이가 계속 저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김 선생님이 벽면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거, 가스 냄새 아닌가요? 가스요? 저는 급히 달려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어요. 젠장, 가스 누출이야. 데이비스 경사가 소리쳤습니다. 급히 가스 회사에 연락했고 30분 후에 기술자가 와서 확인했어요. 정말로 벽 안쪽 가스관에서 미세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네요.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안과 민국이를 바라봤어요. 이 두 마리가 1시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놀랍네요. 진돗개들이 저렇게 미세한 가스 누출까지 감지할 수 있다니. 김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진돗개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죠. 서양의 경찰견들처럼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와 민국이가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진돗개들은 상황을 읽고 스스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훈련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사고하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진돗개들은 무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 훈련 때는 반응이 없었던 거죠? 아마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하고만 일하거든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거죠.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어요. 이틀 후 저희는 마약 탐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마약 샘플들을 찾는 훈련이었죠. 맥스와 렉스, 타이탄 모두 열심히 냄새를 맡으며 수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안과 민국이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대안이 훈련장 한 구석에서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왈왈, 왈왈.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숨겨둔 마약 샘플도 없었고 특별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대안아,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제가 말했지만 대안은 계속 그 지점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헛짚고 있는 거야. 잭슨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다가가서 그 지점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벽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요?
데이비스 경사가 의아해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벽을 두드려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다르네요.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결국 벽을 뜯어본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 안쪽에 10년 전 공사할 때 실수로 떨어뜨린 용접 도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벽 안쪽에 있는 금속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고? 톰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후각은 정말 특별합니다.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환경 전체를 읽어내거든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돗개들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 명령만 기다리던 맥스가 이제는 스스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배우고 있는 거구나. 저는 세 마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돗개들이 가진 능력은 단순한 후각이나 청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김 선생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돗개들은 1000년 넘게 진도라는 섬에서 살아왔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신뢰 때문입니다.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로드리게스님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안과 민국이가 저를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제야 알겠어. 너희들이 진짜 파트너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구나. 달빛 아래서 3마리 개들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개들을 키워낸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돗개들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보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 일 말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일본 교환학생 아키코의 아키타견에게 물렸던 그 사건이요. 아키타는 사무라이 정신을 가진 개야.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품종이지. 아키코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개는 저를 무자비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응급실에서 20바늘을 꿰매야 했고 그때부터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편견이 생겼죠.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이야. 신뢰할 수 없어. 2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돗개들을 보면서 그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5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훈련장에 가서 대안과 민국이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2마리는 캔넬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고 공격적인 개들이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제 속마음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일찍 나타났어요. 아, 로드리게스님. 벌써 오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김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일찍? 사실 로드리게스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 선생님이 진돗개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일본 아키타에게 물리셨다고 하셨죠? 네. 그 일로 아시아 개들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키코의 기숙사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고 아키타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죠. 아키타가 갑자기 공격적이 되었어요. 이유도 없이. 정말 이유가 없었을까요? 김 선생님이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들렸던 소리를 말이에요. 아, 그때 복도에서 다른 남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키타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처음에는 아키코 쪽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저를 물었어요. 아키코가 어디에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 아, 잠깐. 저는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그때 아키코는 감기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 취한 남학생들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아키타가 먼저 아키코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군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물었을까요? 아마도 로드리게스님이 아키코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일 거예요. 개들은 보호 본능이 발동하면 주인 주변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타는 공격적이어서 저를 문 게 아니라 아키코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키타가 정말로 공격하려고 했다면 로드리게스님이 20바늘로 끝났을 리 없어요. 아키타는 40kg이 넘는 대형견이거든요. 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20년 동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편견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의 경험이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잭슨, 화이트. 오, 로드리게스. 벌써 와 있네. 톰슨이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진돗개들 상태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로드리게스님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김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잭슨이 다가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아시아 개들이 우리 독일 shepherd만큼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가스 누출 건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운이요? 김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테스트요? 데이비스 경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진돗개들의 진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안한 테스트는 간단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 여러 가지 냄새를 숨기고 경찰견들이 찾는 시간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 모든 개들이 모르는 새로운 냄새를 사용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작은 병들을 꺼내셨어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향신료입니다. 미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는 맥스였습니다. 맥스 서치. 맥스가 열심히 냄새를 맡으며 수색했어요.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찾아다녔지만 20분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열심히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역시 새로운 냄새는 어려워. 톰슨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돗개들 차례입니다. 김 선생님이 대안과 민국이를 데려왔어요. 대안아, 민국아. 저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제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자고 요청하는 기분이었어요. 놀랍게도 대안과 민국이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독일 shepherd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맥스들이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찾았다면 진돗개들은 직감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공기 중의 냄새 흐름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3분 만에 대안이 첫 번째 지점을 찾았어요. 5분 만에 민국이가 두 번째 지점을 찾았습니다. 10분 만에 모든 지점을 찾아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잭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냄새를 맡는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히 코로만 맡는 게 아니라 환경 전체를 읽어내거든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신뢰 때문입니다. 진돗개들은 진정으로 신뢰하는 파트너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로드리게스님을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한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대안아, 민구가. 저는 두 마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처음부터 너희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때 톰슨이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우리도 미안해.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맞아. 계곡이 어쩌고 했던 건 정말 부끄러워. 잭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돗개들이 정말 대단한 개들이었네. 화이트가 감탄했습니다. 데이비스 경사가 다가왔어요. 로드리게스, 이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자. 진돗개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입증됐어. 정말요? 한국으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보자. 그날 저녁 저는 대안과 민국이와 함께 훈련장을 산책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너희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파트너였는데 내가 편견 때문에 못 본 거였구나. 달빛 아래서 두 마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시아 개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였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이에요. 하나의 경험이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다를 거야. 너희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할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편견이 마침내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진돗개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1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훈련 매뉴얼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였습니다. 모든 개는 명령에 즉시 복종해야 한다. 핸들러의 지시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매뉴얼의 모든 조항들이 유럽 워킹독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진돗개들은 이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겠어. 저는 김 선생님을 다시 만나 진돗개들의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진돗개들은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김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진돗개들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개들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하죠?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진돗개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대안과 민국이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아, 이것 좀 찾아볼까?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요청으로 말했어요. 대안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민국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국이에게도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마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대안은 체계적으로, 민국이는 직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맥스가 진돗개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맥스 서치. 평소 같으면 즉시 움직였을 맥스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마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어요. 맥스 스타일이 바뀌었네. 톰슨이 신기해했습니다. 진돗개들한테서 배운 것 같아. 저는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렉스와 타이탄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돗개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네. 데이비스 경사가 감탄했습니다. 기존 경찰견들이 진돗개들의 독립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이 우리 팀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개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파트너들로 말이에요. 로드리게스, 이 방법을 체계화해보는 게 어때? 데이비스 경사가 제안했습니다. 체계화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기존 방식과 진돗개 방식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새로운 K9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의 일방적 명령 시스템이 아니라 개와 핸들러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았어요.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접근. 개가 상황을 판단할 시간 제공. 개별 개체의 특성 인정.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육성. 상호 신뢰관계 구축.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잭슨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복합상황 수색이었어요. 마약, 폭발물, 실종자 수색을 동시에 해야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핸들러가 일일이 지시해야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개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시작해보자. 저는 대한민국 맥스를 데리고 훈련장에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어. 너희들이 판단해서 중요한 것부터 찾아보자. 세 마리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대안은 폭발물 쪽으로, 민국이는 마약 쪽으로, 맥스는 실종자 쪽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역할 분담을 하지? 톰슨이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 마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짧은 짖음소리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기존 방식보다 30%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야. 데이비스 경사가 감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이 방법을 다른 팀에도 적용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다른 K9 핸들러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동료들도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걔들이 정말 달라졌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눈에 보여. 효율성이 확실히 높아졌네. 한 달 후, 우리 팀의 성과는 경찰서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체포율이 25% 향상되었고 수색 시간은 30% 단축되었어요. 로드리게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서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혹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 없어?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전 아키타에게 물린 후 아시아계들을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 덕분에 새로운 훈련법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김 선생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진돗개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닙니다. 진돗개들은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변화를 선택한 건 로드리게스님 자신입니다. 김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대안과 민국이와 함께 훈련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의 개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달빛 아래서 두 마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방법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드리게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데이비스 경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요? FBI에서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데이비스 경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네. 진돗개들과 내 이야기를 말이야. 그날 오후 CNN 제작진이 훈련장을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 진돗개들을 조롱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다니. 프로듀서가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본 아키타에게 물린 후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가졌었거든요. 하지만 대한이와 민국이가 그 편견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저는 대한과 민국이의 놀라운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복잡한 수색 임무를 척척 해내는 모습, 맥스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촬영되었어요. 이제 맥스도 진돗개들의 방식을 배워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촬영이 끝난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밖에 누가 왔어? 톰슨이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6개월 전 공개 시연에서 만났던 한인 기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드리게스 경관님. 기억하세요? 아, 네. 그때 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6개월 전 그 망신스러운 시연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오늘 사과드리러 왔어요. 기자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사과요? 6개월 전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었어요. 진돗개들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진돗개들이 이렇게 성공한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6개월 전 진돗개들을 조롱했던 그 영상들 기억하세요? 네. 정말 창피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기자가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진돗개들이 진짜 대단했구나. 처음에 왜 못 알아봤을까? 한국개들 정말 자랑스럽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이제 진돗개들이 미국에서 인정받게 되었네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로드리게스 경관님 이야기가 화제예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로드리게스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 다른 한국분들과 함께 오셨어요. 이분들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입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경관님의 성과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한국을요? 네.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를 직접 보시고 한국의 K9 훈련 프로그램에 자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꿈만 같았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전체를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로드리게스님의 훈련법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문화교류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거죠.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톰슨, 잭슨, 화이트가 나타났어요. 로드리게스, 우리도 할 말이 있어. 톰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잭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곡이 어쩌고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었잖아. 정말 부끄러워. 진돗개들이 이렇게 훌륭한 개들인데 편견 때문에 못 알아봤어. 화이트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너 정말 대단해.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잖아. 우리도 많이 배웠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동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친구들. 나도 많이 배웠어. 그날 밤 저는 대안과 민국이 그리고 맥스와 함께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게 해주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줬어. 대안과 민국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맥스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 진짜 팀워크가 뭔지 아는 것 같아.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대안과 민국이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세 마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이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어.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6개월 전 망신스러운 실패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국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제 자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안아, 민구가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달빛 아래서 세 마리 개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20년 전 아키타에게 물린 상처로 시작된 편견이 이제는 진돗개들과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LA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리아 로드리게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독일 지멘스 본사 회의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업부장이 서류 뭉치로 테이블을 내리친 거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장의 보고서에 집중되었어요. 세계적 학술지에 실린 어떤 연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30년간 연구해도 못한 건데. 한 임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진실 확인을 위해 냉각 기술 전문가가 긴급히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모든 상식을 뒤바꾸는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베카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15년간 냉장고 기술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이죠. 2024년 6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본사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레베카, 이 논문을 봤나? 사업부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삼성전자와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동 연구였습니다. 펠티어 냉각 효율을 75%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업부장님, 아시아 기업들이라면 복사나 모방은 잘하겠지만 진짜 혁신은 어려울 겁니다. 2019년 중국 하이얼과의 기술 제휴 협상 때도 봤잖아요. 그들은 우리 기술만 원했지 자신들만의 무언가는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8년 터키 베코에서 냉장고 기술 도입을 제안했을 때 6개월간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국 우리 핵심 기술만 가져가려 했거든요. 그때 저는 서구권 밖의 기업들이 자체 개발보다는 기술 도입에만 의존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레베카, 자네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는 기술을 따라하기만 하잖아요. 독일처럼 100년 전통의 공학 정신이 있어야 진짜 혁신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 곳곳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여름에도 더운 편인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와, 여기는 정말 시원하네. 무더운 6월 날씨인데도 공항 안은 정말 쾌적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김동영 과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저를 마중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한 제네시스 지분의 차로 수원까지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사님, 잠깐 휴게소에서 쉬어가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휴게소에 들어서자 또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호떡 드셔보세요. 한국의 전통 간식이에요. 김 과장이 할머니가 굽고 있는 갓 구운 따뜻한 호떡을 사줬습니다. 한 입 베어무니 달콤한 흑설탕과 견과류가 입안에 퍼졌어요. 휴게소에서 이런 맛있는 걸 파는군요. 한국 휴게소는 특별해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GS25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도 사줬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시는 국민 음료예요. 수원에 도착해서 롯데시티 호텔 수원에 체크인한 후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박사님, 수원 갈비가 유명하거든요. 한국 음식도 체험해보시라고 저희 팀장님이 준비하셨어요. 가보정 갈비 본점에 들어서자 정성진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원 왕갈비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갈빗대가 10cm나 되는 큰 소갈비가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울 줄 몰랐거든요. 독일에서는 소고기를 이렇게 달콤하게 조리하지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정 팀장이 웃었습니다. 가보정 갈비는 1974년부터 시작된 수원 대표 맛집이에요. 천연 제염으로 양념해서 고기 본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내일 실제 기술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논문에 나온 75% 효율 향상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번지에 위치한 이곳은 정말 거대한 연구단지였어요. 정 팀장이 맥심 모카 골드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박사님, 맥심 커피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예요. 달콤한 맛이 나는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주로 원두커피를 마시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알파이브 타워라고 불리는 모바일 연구소 건물에 들어가면서 놀랐습니다. 25층 높이의 건물 어디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위풍당당 화로구이라는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여름에는 냉면이 최고죠. 더운 날씨에 시원한 국수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정 팀장이 평양 물냉면을 추천했어요. 독일에서는 냉면 같은 차가운 국수를 먹는 문화가 없는데 신기하네요. 한 젓가락 먹어보니 정말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메밀면이 이렇게 쫄깃하고 시원할 줄 몰랐거든요. 이상하게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 음식으로 몸에 열을 식히는 지혜가 있어요. 조상들의 경험이죠. 정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오후에 드디어 펠티어 냉장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R3타워 실험실에 일반 냉장고 크기의 기기가 여러 대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 펠티어 냉장고고 옆에 있는 것은 독일제 최고급 냉장고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비교를 해보죠. 저는 독일에서 가져온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두 냉장고에 같은 온도의 물병을 넣고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냉장고가 독일제보다 빨리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소음이었어요. 독일제는 컴프레서 소음이 들렸지만 한국제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력 소모량을 확인했을 때 더욱 놀랐어요. 한국 냉장고가 독일제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측정이 정확한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노공학 기술로 펠티어 소재 사용량을 1000분의 1로 줄였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더욱 충격받았어요. 박사님,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저녁을 시켜도 될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녁을 시켜요? 네, 한국은 야근할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문화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할게요.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더니 30분 후에 도착한다네요. 저는 놀랐어요. 30분 후에 따뜻한 음식이 온다고요?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이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바삭한 치킨을 밤늦게 시켜 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 24시간 배달 문화예요.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정 팀장이 테라 맥주도 따라줬습니다. 야근할 때 치킨과 맥주가 최고죠. 치킨을 먹으면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로 이미 상용화했어요. 컴프레서와 펠티어 소자를 상황에 따라 하이브리드로 운용하는 거죠. 정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 팀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구 환경을 정말 걱정해요. 냉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정말로 지구와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킨을 나눠 먹으면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더 자세한 기술 설명을 들었습니다. 3년 만에 이런 혁신을 이뤄냈어요. 정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년이요? 독일에서는 이런 기술 개발에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연구도 빨리 해요. 하지만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죠. 젊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기준보다 30%더 효율적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점심에는 근처 박군자 진주냉면에서 비빔냉면을 먹었어요. 야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상큼했습니다. 한국은 채소를 정말 다양하게 먹는 문화가 있어요. 오후에는 김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수원 화성도 구경해보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도 보시라고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걸으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들었어요. 200년 전에 이런 성을 쌓았다고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건설한 계획도시예요. 18세기에 이미 과학적 설계를 했던 거죠. 김 과장이 설명해줬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정교한 성곽 설계를 보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네요.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보다도 더 체계적인 설계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200년 전부터 이런 과학적 도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화성 안에서 전통찻집에 들어가 식혜를 마셨습니다. 쌀로 만든 음료라니 정말 신기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 팀장이 더 자세한 기술 개발 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사실 이 기술 개발은 정말 어려웠어요. 기존 펠티어 소자는 효율이 너무 낮아서 상용화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노공학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소재를 원자 단위로 제어해서 방막 형태로 만들었어요. 두께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수준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정밀한 나노 공정은 극소수 연구소에서만 가능한데요. 3년간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특히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어려웠죠.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기존 소자는 양면에서 동시에 흡열과 발열이 일어나서 효율이 떨어졌거든요. 저희는 새로운 10개면 소재를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COP 값을 4.2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수치죠. 정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끈기와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양산 기술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 과장이 안내해줬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로봇이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소자를 제조해요. 불량률이 0.1%도 안 됩니다. 독일 지멘스도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없는데요. 제가 감탄하자 젊은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정밀 공정이 가능해요. 순대를 맛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마지막 기술 미팅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서구권 밖의 기업들은 기술을 따라하기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정밀한 자동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을 걱정하는 진정성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냉장고에서 냉매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저녁에는 팀 전체와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료들과 자주 이렇게 회식을 하는군요. 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정을 나누는 문화예요. 젊은 연구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 시내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내용을 써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나노공학 기술과 정밀 자동화, 3년간의 끈질긴 연구, 그리고 환경을 위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썼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본 제 편견이 부끄럽습니다. COP 4.2 달성, 소재 사용량 1000분의 1 절약, 0.1% 불량률. 이 모든 것이 독일을 앞선 혁신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붕어빵을 나눠 먹으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에 마지막으로 맥심 커피를 마시면서 정 팀장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멘스는 삼성전자와 즉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 협력을 넘어선 문화 교류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 세심한 배려, 나누는 마음을 배워야 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호떡 하나 더 드세요. 독일에서 한국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따뜻한 호떡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간식 하나에도 한국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김 과장이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건 한국 전통차예요. 독일에서 드시면서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6개월 후, 저는 지멘스 본사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문화와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갑오정 갈비의 50년 전통, 어디든 시원한 에어컨 문화, 30분 배달 시스템, 상추쌈의 균형 철학을 봤어요.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라서 특별한 겁니다. 지멘스와 삼성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개발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식 소통 문화를 도입해서 팀워크도 좋아졌습니다. 한국식 소통 문화라니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회의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딱딱한 회의실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음식 문화가 우리 회사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구내식당에 김치와 한국 요리 코너도 생겼죠. 직원들이 매운 김치를 좋아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고 해요. 호떡도 나눠 먹고 기술도 나눠 쓰고요. 발표가 끝난 후 젊은 독일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수원 화성도 보고 전통시장에서 순대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한국에 가서 GS25에서 삼각김밥도 사 먹고 붕어빵도 드세요. 그리고 삼계탕도 꼭 드셔보세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시원해져요. 그날 저녁 정성진 팀장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들 갑오정 갈비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레베카 박사님 덕분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수원에도 독일 관광객들이 늘고 있대요. 1년 후 유럽 첫 무냉매 냉장고가 출시되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정말 조용하다. 전기세가 절반이다라며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레스토랑도 독일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한국은 어디든 에어컨이 시원하고 24시간 배달이 되고 50년 전통 음식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나라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편의를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걱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슈퍼마켓에서 신라면을 사면서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다고 말이죠. 갑오정 갈비 한 점, 호떡 하나도 나눠 먹으려는 그 마음이 지구를 구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아시아는 기술을 따라하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휴게소에서 먹은 따뜻한 호떡, 연구소에서 나눠 먹은 새우깡, 야근하며 함께 먹은 BBQ 치킨, 수원 화성에서 마신 시원한 식혜. 이 모든 순간들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 후배를 챙기는 마음, 외국인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이 모여서 냉매 없는 냉장고를 만들어냈고 그 기술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모든 유럽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가끔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레베카, 한국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거야?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는 나라예요. 차가운 냉장고를 만들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